최근 파리 대책을 비롯해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여기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돈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고민 굉장히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다들 투자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집중적으로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 소장님, 지금 아파트 사야 할까요?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 뚱쳐서 평균적으로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입지마다 상품마다 다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실거주,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일단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것들이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도 주택을 사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주택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동안에 다주택자들은 조금 참고 있어라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는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 주택을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무주택자라든지 1가구 1주택에서 이사를 가는 수요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투기 지역 있죠. 투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순위로선 투기 과열 지역, 이 두 지역만 보시더라도 투자할 곳이 너무 많은 것들이죠. 투자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구 1주택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산 가격보다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지금 그런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위주로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진짜 투자자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방에, 그러니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방에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이 혁신 도시나 기업 도시가 될 터인데 그런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좀 이렇게 좀 투자하실 물건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 사야 하나 생각할 때 내년 4월 되면 아파트 가격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산다, 언제 살까요? 아파트를 네. 사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실거주하실 분들,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사세요.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좀 머뭇머뭇 거릴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4월 달까지 아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팔지 안 팔지를 아마 계속 저울질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팔 거고요. 아니면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은 안 팔 겁니다. 그럼 이제 단기 투자할 지역, 장기 투자할 지역을 나눠 보셔야 되는데요. 투기 지역, 투기 관리 지역은 대부분 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입지를 찍어줬어요. 여기는 수요가 많다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버티면은 속된 말로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만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아마 4월이 돼도 안 팔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조금 투기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들의 단기 투여가 몰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아마 내년 1월 달 혹은 올 하반기 그 사이쯤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과연 오를까 떨어질까, 앞으로 투자를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아파트를 계속 사야 될까, 이게 가장 많이 궁금할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권, 정책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파리 부동산 대책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집이 여러 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마라. 과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을까도 생각해야 되고요.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 저는 나름대로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은 6.19 부동산 대책이 한 50일 만에 나왔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너무 정말 계획 없이 발표했다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아까 대기실 들어오기 전에도 만났던
하셨던 분 몇 분 계신데 대부분 강남 분들이세요.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규제예요. 이게 지금 강남에도 그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양도소득세라는 건 내가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가지고 있지 안 팔으면 되잖아. 전세 놓지 말고 월세 놓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저는 나름대로 아파트 가격이 20-30%는 거품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빨리 올라요. 그리고 무조건 자산의 증식은 아파트밖에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 기회는 맞아요. 정서상 주거상 우리나라는 내 집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몇 평형의 몇 세대 아파트에 몇 년도 지은 거에 아파트를 사야 되냐는데요. 저는 중소형 아파트라면은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45년까지 통계를 내면요, 1, 2인 가구가 70%가 넘어요. 1, 2인 가구. 지금 2016년도에 출생아가 신생아가 40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연말에 분양 물량이 아니고요, 입주 물량이 44만이에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20%인데 그런데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소형 평형은 꾸준히 상승이 되고 있어요. 쉽게 예전에 우리 30평형하고 지금 20평형대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사이즈가. 오히려 중소형, 저는 전용 면적이 한 15평에서 22평 사이 정도 되는 아파트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 아파트가 몇 세대에 어느 역세권을 끼고 있고 몇 년도에 지었고 로얄층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런 걸 계산 없이 무조건 지르면 안 된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저는 아파트 시장은 강남 3구를 잡으려고 출발을 했지만은 제가 지방 같은 데 강연을 가잖아요. 정말 욕해요. 지금 우리 지역은 8년 동안 아파트 값이 안 올라서 조금 오르려고 했는데 규제 딱 되니까 수도. 왜 우리들이 피해 보여야 되냐. 그래서 소형 아파트 내 집에 없는 분들은 사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지 말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